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미국은 한국 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됩니다. 정규 방송이 아니고 제가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주로 이제 위크엔드 에디션을 하고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시겠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와 미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관심이 바로 이 이슈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가 되면 나는 지금 바로 제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나비처럼 호랑나비였던 것 같은데요. 호랑나비처럼 자유롭게 갈 수 있을까? 어디론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타임라인, 또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함께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적응된다고 할 때 그 after, 말하자면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든지 곧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건너서라도 알고 계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끝나는 날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의 뭐고 이것은 미국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한 60% 내지 80%는 면역성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백신이 개발돼서 그것이 그냥 개발된 것만이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두 줄 수 있는 백신이 생산되는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시나리오와 타임라인, 후유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요,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미국이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며칠 전부터 이미 중국을 넘어서 1위가 됐고 이제는 제가 어찌 보면은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틀 사이에 사망자라든가 확진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이 감염자가 지금 13만 2,637명. 그래서 사망자가 뉴욕에서만 678명인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데 2,000명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사망자도 많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회복된 사람이 얼만큼인가 이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뭐 회복률이 낮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렇게 2,200명 이상 미국에서 숨졌는데요. 13만 명이 넘어서 제가 아침에 메모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감염자가 12만 대였는데 지금 13만 대로 올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신생아가 숨진 케이스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버크스 박사인데 first name은 제가 잊었습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피해갈 수 있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도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시골에도 알래스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우려가 되고 실제로 감염자가 있고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까지도 퍼지는데 시골에 퍼지게 되면 시골은 더 위험합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골은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도 감염이 된다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치명적인데,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인구가 고령화됐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시골이야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기본적으로 뭐 집들도 멀고 하니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만약에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심각한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시골은 병원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아예 병원이 없는 그런 동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이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고 있고, 뉴욕 경찰들은 12%가 지금 아프답니다.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인데, 캘리포니아주가 뭐 실리콘밸리 해서 테크놀로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캘리포니아주는 농업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쭉 그 생산되는 그런 채소의 반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이 되고요. 과일과 우리 먹는 넛이요, 여러 가지 그 콩, 땅콩부터 비롯해서 콩, 밥할 때 넣는 콩까지, 그런 그 과일과 콩의 3분의 2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의 사무실에서는 지금 좀 그 사회적인 격리도 하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시골의 농부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뿐만이 아니라 와서 손가락 하나하나로 모든 것을 다 터치를 하는 이런 농부들이 어디서 그 트럭이라든가 자동차에 함께 실려서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많은 것을 만지겠죠. 쇠붙이 같은 것. 그래서 이 농장지대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지금 농장과 시골과 집단, 그 경찰, 또 군인, 의료진,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결정을 하겠다 하고 원래 하려던 것에서 물러섰습니다.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디컷주, 이런 주에 의무적으로 맨데토리요, 자발적이 아닌 의무적인 연방 그 차원의 어떠한 그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겠다 하는 것에서 대통령이 일단 물러섰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나온 자리에 질병통제국 CDC가 들어가서, 그런데 뉴욕에서 지금 확진자나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14일 동안 좀 이렇게 여행을 자제한다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지지사가 이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합법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섰고요. 또 하나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관계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뉴욕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길에 다니다가 경찰이 뉴욕의 그 자동차 번호판이 붙었으면 또 물어볼 수 있고, 말하자면 일종의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뉴욕의 주지사가 이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서로의 뭔가 잘 안 맞는 것에 이어서 주정부끼리, 주정부 대 주정부끼리, 우리 로드 아일랜드 그렇게 정말 집행을 한다면 고소할 거야. 이게 앤드류 쿠오모 그 뉴욕 주지사의 얘기입니다. 데보라 벅스 박사군요. 그 백악관의 특별 그 태스크의 특별 그 본부의 그 박사가요. 오늘 아침에 많은 그 TV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데보라 벅스 박사의 특징이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기자회견할 때 스카프를 안 하고 나온 적이 없었고, 오늘은 잠도 못 자겠죠. 피곤하겠죠. 이 데보라 벅스 박사가 굉장히 화려한 꽃의 스카프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평소에 스카프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피곤한 얼굴도 감추고 사람들에게도 분위기도 아주 정말 그 비장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살아날 거예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저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 앤서니 파우치 그 보이스 오브 그 과학이요.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숨지는 것. 그러면 지금 질병통제국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영국의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무엇이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몇백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목표가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희생되는 게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의 주지사가 우리 3만 개가 호흡기가 필요한데 연방정부에서 지금 400개 줬고 제발 더 주세요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파우치 박사는 앤드류 코모 주지사의 말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한 곳에는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해서 아무튼 2차 대전 때나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고 있는 때가 이때인데 그때처럼 주변 사람 누군가가 확진자이거나 그 사람이 확진자였대 하는 얘기를 곧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의약국에서 빨리 15분 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루에 5만 개를 만든다 했는데 한 달이면 500만 명이 곧 테스트를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5만 개인데 어떻게 한 달에 500만 개가 됐냐 하고 항의를 해주셨는데 약간 불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만 개를 생산을 하는데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생산하니까 곧 500만 명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형태 나온 거고요. 4월 달이 되면은 미국의 그 병동 침대는 꽉 차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참 억울하시겠습니다만은 많이 나올 겁니다. 심장질환, 심장마비, 뭐 당뇨 여러 가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신 그런 분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 나신 분들도 뭐 호흡기가 부족하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그 공항에 샹하이에서부터 아주 그 좋은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턱없이 모자라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 중국의 싹쓸이에 가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그렇답니다. 원래 의료기구들은요 마스크 장갑뿐만이 아니라 거의가 물론 중간에 배분을 하는 상인은 있겠습니다만은 주문 생산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고 거기에 맞는 수량을 주문을 했겠어요. 그 주문 생산인 것과 또 한 가지는 큰 무슨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미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몇 회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인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그런 것도 한 6군데, 7군데 정도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 글로벌 그 배분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 모자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샹하이에서 지금 뭐 글로브도 뭐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장갑도 오고 호흡기는 아니고요. 호흡기는 대통령이 이제 그 전시에 발효됐었던 한국전 당시에 국방 생산법을 드디어 발효를 시켜서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왜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서 그 스노클 이 뭐죠? 이 마스크가 아니고 이렇게 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인공 호흡기를 대신해서 지금 미국 병원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뭐 완전한 대응조차도 이 전염병 같은 것은 언제나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나리오 전에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무엇이 몇 개 왔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메모를 해뒀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글로브는 많이 왔네요. 1200만 개의 장갑과
N95 마스크는 13만 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약한 수술용 마스크는 많이 왔네요. 170만 개, 의료용 가운도 뭐 5만 개 정도 작네요. 그리고 이제 세정제 같은 것도 13만 개 정도는 왔고, 온도계도 필요하잖아요. 36,000개 오늘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비상사태로 돼서 대통령에서는 이 비상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는 대통령의 사회인 자레드 쿠슈너가 맡고 있거든요. 군인들과 연관을 해서 이런 것들도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 일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형태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주로 그 잡지 애틀란틱의 여러 그 전문 기자들, 이 전문 기자들이 수없이 많은 뭐 대학 교수라든가 병리학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사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알 것만 딱 알면 되니까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모든 국가가 모든 바이러스를 다 밟아 죽인다. 이게 지금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뭐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부분적인 중국의 형태인데, 이건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두 번째는 세계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들은 이미 면역이 생겼잖아요. 이분들이 면역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마치 감기 비슷하게 앓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 프라이팬에 테플론처럼 들러붙지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러붙지 않도록 우리 몸에 테플론이 생기는 이때를 기다리는 거. 그럼 바이러스가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놀고 할 그런 집을 찾기가 힘들죠? 그걸 기다리는 것. 대단히 위험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희생이 크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숨지고, 그렇게 될 때 아무리 배심 좋은 정치인이라도 보리스 존슨 같은 영국 총리가 결국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리를 하잖아요. 본인도 감염됐고, 또 본인의 행정부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염이 됐고, 찰스 왕세자도 확진자라고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앞에 내세운 건 민주주의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막을 수가 있는가, 알아서 해야지 했지만 그 뒤에는 이러한 마음들도 있었던 것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읽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100명에서 몇백 명, 1000명, 2000, 지금은 2000 몇백 명인데 사망자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익숙해지는, 테플론이 형성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이 모자라잖아요.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병상이 모자란다, 호흡기가 모자란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오늘도 뉴욕이 발표한 것 보니까 3주일인가요? 2주인가를 더 사회적인 격리를, 소셜 디스턴싱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나 영국이 초창기에 이 방법을, 사람들이 걸릴 사람 걸리고 하면서 면역력이 생기기를,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한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게임방에 가면은 두더지 잡기가 있잖아요. 나오면 팍, 나오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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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나오는 대로 잡는다.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로 우울한 거죠. 아주 상당히
우울한 그리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인데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격리했다가 또 조금 풀었다가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랬다가 또 여기 하면은 여기 격리했다. 아직 시골은 괜찮으니까 도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다가 이런 형태로 가자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백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빨리 걸려도 기본적으로는 그 동물 테스트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를 하고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가능한가 그런 것들도 해야지 되고 다른 화학 약품도 여기에 어떻게 가미가 돼야지 되는가 그리고 나서 개발이 잘 돼도 이게 이제 빠르면 12개월이라고 하는데 개발이 잘 돼도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 생산을 결국은 중국에 의존을 해야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규모 생산을 하려면요 백신이 미국 사람들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아서 3억 몇천만 명이고 중국이 있고 인도 있고 어느 다른 나라 등등등등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생산을 하려는데 그 생산력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있고요. 이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의 호베이 같은 데에도 그쪽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가 걸리겠다. 그 이상이 아니라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회적 격리가 좀 잘 돼서 잘 진행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식당도 문도 열고 사무실도 문도 열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뭔가를 조절을 하기는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전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너무나 전이가 심해서 그때 사용할 수 없을 아주 효력이 많지 않을 실패할 수도 있다. 정말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주 좀 나아지는 상태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은 타임라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이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그 테스트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 같은 것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제는 한두 달 지나면 지금부터 뭐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감기 형태인 것이야? 아닌 거야? 이런 그 바이러스의 활동도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거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cure, C-U-R-E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증상을 완화한다고 할까요? 트리트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통제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완전히 치료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한두 달 사이에 조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달에서 한 4개월 사이에 4개월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첫 달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는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희망을 품었었던 것처럼 여름이 되면 활동을 주춤할까? 만약에 여름이 됐을 때 활동이 주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구가 뭐 북반구 남반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하게 일치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때도 또 다른 그 같은 사회적인 격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해서 여름이 되면은 만약에 슬로우해진다면 그 기온 높은 것도 싫어하고 자외선 강도도 싫어하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작은 그룹의 야외 활동이 어쩌면 오케이? 봐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 그 바에서 친구들과 뭐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식당도 한 테이블 걸러 한 테이블씩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손님들은 웃으면서 음식 먹을 때만 마스크 빼고 음식 드시긴 또 마스크 끼나요? I don't know.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도 뭐 BTS 공연도 취소됐잖아요. 이 북미주. 해서 스포츠 리그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여름에 시작되는 리그가 있다 하더라도 관중 없이 마치 평양에서 한국팀과 북한팀이 축구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청객 없이 TV로 보는 거죠. TV로 하는 거, 중계하는 거 보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제너럴 모터스나 또 제너럴 모터스 포드에서 호흡기를 만드니까 좀 그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고요. 의료기구 같은 것. 그럴 때는 의료진들의 감염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가을이 돼서 9월, 10월이 되면은 글쎄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그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1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면역성들이 생겼을 테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도 한 뭐 몇천 명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면역성이 생긴 거고, 그러면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사이에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아이들은 잘 그 전염을 안 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를 다시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엄마가 딸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건너서, 지금은 뉴욕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행이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좀 잘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면서 그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다 잡는 거가 불가능했고, 두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면역성이 생기길 바래, 사람이 숨지니까 안 되고, 세 번째는 백신 개발할 때까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면역성도 생기면서 이런 형태로 가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되면은 관중 없는 야구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 봄에 백신이 나온다면, 그때 백신이 나온다면 한꺼번에 다 예방접종을 맞을 수는 없죠. 지금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호흡기가 우리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환자는 많은데 내가 이 호흡기를 누구를 씌울까 할 때 의사들이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생존 확률이 덜하니까 그렇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백신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먼저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에게 먼저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결정을 해서, 백신이 나왔어도 이게 뭔가 딱 실제로 임상실험까지 끝냈는데도 대단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쯤이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피부에 후라이팬에 씌우는 것처럼 테플론이 씌워지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뒤의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먼저 사회학자, 병리학자들은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이 항상 제일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 컨택을 좀 잘 안 하게 되겠죠. 왜 상처,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고 하던 것들을 이게 뭐 왠지 습성도 됐고요. 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테고, 악수 같은 것은 많이 안 하겠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이 늘 많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될 경우 노인들께서는 더
더욱더 그 외로우실 테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은 아시안들은 인종차별 같은 것을 그 전보다는 많이 그 에이시안이 아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차이니스 바이러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불러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아시안들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별한다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 조금 그 경솔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뭐 이렇게는 그건 가능하겠죠. 뭐 백의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만 살아. 일본이 제일 심하죠. 그런 경우에는 별로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한국에도 필리핀 사람들도 가고 어느 나라 사람들도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Chinese virus, no.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렇잖아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힘들어지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신체적으로는 이겼는데 그 정신적으로 늘 불안할 수도 있는 뭐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겠죠. 그런 것들도 지금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공감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회복이 됐어도 오명을 좀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죠. HIV 바이러스 감염자라든가 아니면 뭐 에이즈 그 감염자라든가 우리가 처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 대할 때처럼 뭐 심지어는 사르스 이볼라 감염자들한테도 마찬가지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테고 생산성이 조금 그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뭔가가 그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그 사이콜로지 병리학 사이콜로지 연구하고 계시는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그 New American Security Center라는 곳의 리차드 댄지그라는 박사인데 커뮤니티가 지금 미국에서도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의료진들이 직접 뭐 확진자를 대한다던가 이런 것은 맞겠죠. 그런데 그 밖에 할 수 있는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돈을 기부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손 씻기 저도 굉장히 손 자주 씻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예전에 무슨 HIV나 에이즈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젊은이들이 그 이후에 그 사생활 그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미국만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내용은 좀 조심하고 그러는 형태로 또 있고 또 하나는 재택근무가 영구히 늘어난다던가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컨퍼런스 콜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sick leave를 지금까지는 눈치 보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프면 나오지 마라. 아플 수 있을 것 같아?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바뀔 테고요. 우리가 살기는 살되 모든 제도가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적도 하시네요. 이분께서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심지어는 NPR 라디오 방송국 같은 곳에서도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 왜 이게 이렇게 됐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던데 에세이도 쓰고 해요. 어린아이들도 충격받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나는 병리학자가 되겠어? 이 병리학자라는 그 사람들이 참 드물고 공부도 많이 해야지 되고 아주 철저히 뭔가를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직업인데 나는 병리학자가 돼서 세상을 구하겠어. 이런 어린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에서는 그 좀 진보적인 그 도시, 이번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도시와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시골, 보수적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이런 곳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라든가 미시시피주가 주지사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비치고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른 곳에서 비치를 막고, 저도 오늘 저희 집 근처 그 공원에 갔더니 문을 딱 그 닫아놨더군요. 그런데 그 비치고어 그 위험해 하는데도 막지 않고, 또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는요, 그 주지사가 그 공화당 주지사인데 옆이 루이지아나 주잖아요. 지금 루이지아나 주가 미국 국방부에서 워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뭐 시카고, 뭐 루이지아나, 뭐 뉴욕,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미시시피의 주지사는 이런 소셜 디스턴싱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될 수 없어. 중국이 완전히 경리한 그걸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안 그런 일들은 이어질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회적인, 의학적인, 정치학 면에서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도시에서 시골까지 퍼져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의 박사가 어느 곳에 가나 다 있을 거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시골까지 쫙 그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정말로 생명이냐 경제냐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이건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도 있고요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잘 계산을 해서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 가운데서 세 번째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 두 번째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부양안이 또 이제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경기부양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정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화요일에 다시 또 그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질의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은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해서 공통적인 것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것도 스페셜 리포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가게 될 시나리오와 타임라인, 여기까지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